안녕하세요. 보험의 신입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13월에 월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소홀히 하다가는 13월의 월급이 13월의 폭탄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연말정산을 위해 대부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연금저축보험인데요. 세제 혜택을 무기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한 지 가장 오래된 금융상품 중 하나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금저축보험은 정부에서 연금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400만원을 한도로 1년간 납입한 금액의 13.2%에서 16.5%인 약 52만원, 66만원까지 결정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혜택을 가지고 있는 상품인데요. 물론 올해는 한도가 200만원이나 추가되어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업건별로 은행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신탁, 증권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펀드,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분류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은행에서는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는 계좌 개념으로 변경돼 계좌 내에서 펀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도 분명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연금저축이라는 말 뒤에 보험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보험사 영업력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초창기의 보험사는 설계사를 최전방에 내세우고 적극적인 홍보와 영업에 나섰으나 상대적으로 은행과 증권사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을 선택하게 되었고 세제 적격 연금인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뒤에 항상 보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가입자와 그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정말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이라는 금리와 연동된 이율을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공시이율도 함께 떨어져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일정 이율을 보장해주는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1%부터 2% 정도밖에 되지 않아 큰 의미가 없고 최근 공시이율도 2023년 12월 기준으로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도 1년에서 2년 전보다 많이 올라온 것이고 2024년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고금리가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을 고려하면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에 거의 근접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일단 수익률 부분에서는 자산 증식은 뒤로 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른 금전가치 하락을 막는 것도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연금인데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낮은 이율도 제대로 누리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업비 때문인데요. 사업비는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10% 정도를 사업비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맞추기 위해 50만원을 납입하면 일단 사업비로 5만원 정도를 떼어가고 남은 45만원을 적립해서 2%대의 이자를 준다는 거죠. 1년으로 계산해보면 600만원을 납입했으면 60만원을 사업비로 가져가고 남은 540만원을 적립한다는 건데 2.7%로 계산해도 약 14만 5천원 정도가 이자이니 매년 납입한 금액의 45만 5천원 정도는 손실이 나는 구조이고 연차가 많이 지나면 사업비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2%대의 낮은 이율로 감당 가능할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나마 한 번 납입되면서 사업비가 차감된 적립금에서 추가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기존에 납입하면서 사업비 차감되고 남은 적립금도 이자를 계속 받고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수령액이 커져서 납입 원금까지 복구되는데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래도 언젠가는 원금이 되고 세액공제까지 되니 이익은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6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79만 원에서 99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게 되니까 45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나더라도 언젠가 원금만 된다면 이익은 맞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신탁이나 펀드는 사업비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굳이 저 손실 없이 이자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비교될 수 있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의 예수금의 이율이 3% 중반 정도 됩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니 발생할 수수료도 없는데 같은 시점의 이율이 보험사보다 1% 정도 많이 주네요. 이쯤 되면 더 이상 나올 반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연금저축보험이 생각보다 현명한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느낄 것 같네요. 우울해지셨나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연금저축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연금저축보험을 피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다행히도 기관 이전이 가능합니다. 기관 이전이란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16.5%의 기타 소득세 과세 없이 금융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 열어준 제도입니다. 즉 해지 페널티 없이 금융기관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보험사 자체에 해지 페널티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 신청을 하기 전에 꼭 연금저축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확인하시고 만약 손실이 있다면 이전 시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꼭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다 보니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험의 신 네이버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신은 다른 업체처럼 보험 갈아타기를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보험이 있다면 길게 유지하시라고 하는 게 긴 안목으로 회원들을 돕는 길이니까요. 다만 보험이 적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점하시고 보험의 신 네이버 카페에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